형상의학에 의하면 존재 자체가 흠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생긴 모습에 병의 원인과 치료의 단서가 공존하는 셈입니다. 눈, 코, 입, 귀를 보면 오장육부를 알 수 있고 체형, 피부색은 물론 손가락, 발가락, 점, 털을 보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병은 100가지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르므로 치료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생긴 대로, 내게 온 병대로 치료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라에눈에서 출간한 조성태, 박재준, 조윤희 작가의 생긴 대로 병이 온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0여 년 전) 형상의학에 입문한 이래 형상의학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환자의 생긴 모습 속에 진단과 치료의 단서가 들어있다는 개념과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가족을 위한 건강백과 형식으로 이 책을 공동 집필하셨습니다. 이 책에선 한의학으로 바라보는 병의 진단과 원인을 알아보면서 서양의학과의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오장과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눈은 간, 입은 비위, 코는 폐, 혀는 심장과 이어지는 신체 부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 환자의 병증을 알아맞히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것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마른 사람은 마른 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화에 의한 눈병. 얼굴이 사각으로 각이 지게 생겼거나 역삼각형으로 하관이 빠진 사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거나 콧등에 살이 없고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은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기 쉬운데 이때 눈 쪽으로도 여러 불편한 증상이 찾아온다. 몸에 화열이 쌓이면 갑자기 눈이 벌겋게 붓고 눈이 부시면서 깔깔한 느낌이 든다. 또 눈물이 멎지 않으면서 벼란간 한기가 들고 눈앞이 흐릿해지기도 한다. 이 경우는 심장과 간에 열이 올라 나타난 증상이므로 눈이 아프다고 눈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심장과 간에 쌓인 열을 내리고 기혈이 잘 돌도록 치료해주면 눈병은 저절로 낫는다. 눈곱으로도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 눈곱이 많이 끼면서도 눈곱의 형태가 단단하거나 진득하면 폐가 실한 것이고 눈곱이 묽으면 폐가 허한 것이다.
눈병으로 눈이 아픈데도 눈곱이 끼지 않는다면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눈병을 고치려면 약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 처방이 중요하다. 눈병이 있을 때는 특히 먹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다. 닭고기나 생선, 국수, 술, 찹쌀, 뜨거운 음식,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신 음식은 좋지 않다. 이런 자극성이 강한 음식 대신 채소나 과일 위주로 담백하게 식단을 짜는 것이 좋다. 이유 없이 눈이 부으면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일 때는 눈에 맑은 물을 자주 넣어주면 좋다. 맹문동 뽕나무 뿌리 껍질을 다려서 복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눈 건강을 위해서 생활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자. 첫째, 틈틈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눈을 너무 혹사시키면 간이 피곤해지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노라고 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간노로 생긴 눈병은 3년 동안 눈을 감고 있지 않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 그만큼 눈을 쉬게 해주라는 의미일 것이다. 둘째, 양 손바닥을 뜨거워질 정도로 비빈 다음 두 눈에 갖다 대고 여러 번 꾹꾹 누른다. 그러면 다래끼도 잘 생기지 않고 눈이 밝아진다. 셋째, 손가락으로 양쪽 눈썹 끝에 살짝 꺼진 부위를 누르고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광대뼈 부분을 비빈다. 또는 손으로 귀를 잡고 40번 정도 잡아당기면서 비벼준다. 비벼서 약간 따뜻한 기운이 돌면 손으로 이마를 쓸어 올리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한 후에 침을 몇 번 삼킨다. 지금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고 매일 해주면 약을 쓰는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술이 트거나 마르는 사람. 일 년 내내 입술이 마르고 트면서 껍질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입술은 생식기 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입술에 트러블이 생기면 생식기 쪽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여성은 대부분 냉대화로 고생한다. 입술에 뭔가를 바르려고만 하지 말고 생식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밖에 비장에 이상이 있어도 입술이 트는데 이런 경우는 비장을 튼튼히 해주면 이런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 또한 중년 이후에 입술이 자꾸 마르는 것은 진액이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수많은 증상이 등반된다. 두통과 어지럼증, 관절 통증이 찾아오고 감기 비슷하게 가래와
기침이 많아진다. 열이 혹 났다 식는 한열 증상도 나타나고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한다. 이런 증상과 함께 입술이 마르면 몸속 진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미혼 여성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대개 냉이 많을 것이다. 이때 냉은 진액이 새는 현상이다. 진액이 새니 입술이 마를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지고 유방이 발육되지 않는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충인맥이 허허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손발이 냉해지고 생리통이나 난임으로 고생하게 된다. 이럴 때는 냉이 흐르지 않도록 치료해주면 입술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생리통과 난임 문제도 해결된다. 치아, 그리고 잇몸으로 병을 진단한다. 치아의 상태는 한방진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어려운 병을 진단할 때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솔직한 사람이다. 화해에 의해서 병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뼈가 상하면 치아도 약해진다. 시큰거리거나 아프고 흔들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긴다. 치아 역시 신장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신장의 원기가 부족하면 잇몸이 파이고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면서 흔들리거나 치통 등의 증상이 생긴다.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 역시 신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치통이 있을 때는 참기름 같은 기름 종류나 마른 대추를 금해야 한다. 이런 음식은 증상을 더 심하게 하거나 치료에 방해가 된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아도 평소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을 실천하면 치아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까지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소금 약간과 더운 물을 입안에 물고 치아를 문지른다. 그런 다음 소금물을 뱉고 위아래 치아를 딱딱 소리가 나게 100번씩 맞부딪혀준다.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다. 둘째,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녹차를 진하게 우려낸 찬물로 입을 가신다. 이렇게 하면 입안이 텁텁하거나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가 없어진다. 특히 치아 사이에 고기가 끼었을 때 찬물로 양치하면 굳이 이쑤시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저절로 제거된다. 셋째,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앉아 위아래 치아를 맞부딪혀 주기만 해도 된다. 이 방법은 정신을 맑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잠도 생긴 대로 자야 건강하다.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은 그 덩치에 맞게 잠을 많이 잘 수밖에 없으며, 마르고 작은 사람은 수면 시간이 적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많이 쏟아진다면 혹시 기가 허하지 않은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뚱뚱한 사람이 잠이 많은 것도 대개는 기가 허하기 때문이다. 또 봄철이면 을에 찾아오는 춘곤증도 소화기 계통인 비위의 기가 허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잠을 많이 자고 또 잠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다면 잠자는 자세가 나쁘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좋은 자세는 새우처럼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다. 흔히 반드시 누워 자는 게 좋은 줄 알지만 이런 자세는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된다. 낮에는 피부 호흡을 하지만 밤에는 피부가 아니라 대장으로 호흡하게 된다. 밤에 이루어지는 대장 호흡은 몸에 나쁜 기운을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심기를 복두도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므로 심장이 약한 사람이나 체질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다. 더운 나라로 신혼여행 가는 것은 넌센스. 여자는 49세 무렵이 되면 갱년기에 접어들어 폐경을 맞고, 남자는 64세 무렵이 되면 폐정을 맞는다. 허약 체질이거나 과로로 인한 체력 소모, 나이에 따른 허로 증상 등으로 고생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처방과 함께 정기를 돋워주어야 한다. 정기를 보하는 음식으로는 오미자, 백복용, 구기자, 산수유, 녹용, 참깨 등이 있지만 이보다 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여 훌륭한 정력 보강 음식이 있다. 죽이나 밥이 끓을 무렵 한가운데 고이는 걸쭉한 밥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밥물을 먹으면 정액이 가장 잘 생긴다고 했다. 밥물이 무슨 효과가 있으랴 싶겠지만 세상의 모든 음식물 중에 오곡만이 온전한 맛을 갖고 있으며 이 오곡을 먹는 것으로써 정을 가장 많이 보충할 수 있다. 원기가 많이 허약해진 노인들이라면 쌀아기, 우유죽을 먹으면 아주 좋다. 우유와 부스러진 쌀알을 섞어 죽을 쑤어 먹는 것이다. 딱히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을 위해 해볼 만한 방법이다.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 술 마신 뒤 찬물을 마시거나 냉음료를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술이 깨지 않았을 때
찬 음료를 마시면 곧장 신장으로 들어가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술 안주로는 두부를 넣은 명태찌개나 동태찌개가 좋다. 콩이나 명태를 많이 먹으면 좋은데 이는 옛날부터 한방에서 해독 효과가 있다. 다음은 음주 후에 꼭 피해야 할 것들이다. 첫째, 술을 마시고 찬바람을 많이 쐬지 않도록 한다. 입이 삐뚤어지거나 안면마비가 올 수 있다. 둘째, 억지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엔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기도 한다. 셋째, 성생활을 금하는 것이 좋다. 전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명이 단축되며 이때 임신이 되면 아기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금기사항은 언뜻 생각하기엔 별것 아닌 듯 싶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라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